안녕하세요. 연예계 관계자 상담소 연관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회장 윤동환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연예인분들은 지금까지 기자회견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황들을 좀 설명하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제작사에서는 입장이나 상황을 얘기한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와 아티스트 간에 좀 문제가 생기면 입장을 좀 얘기하게 되면 변명이나 핑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대응으로 하는 게 국룰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제작사의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모든 제작사가 옳고 다 맞다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상 관련해서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실제 어트랙트와 피프티 간의 계약서를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부 내용까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인터파크로부터 선급금 투자를 80억을 받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걸그룹에 투자한 비용이 직접 투자가 30억, 간접 투자가 30억, 그리고 회사의 현금으로 2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운이 좋게 첫 달에 30억이라는 음원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음원 유통사이면서 선급금 투자자인 인터파크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선급 투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80억에서 30억을 공제하고 50억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사 인터파크와 회사는 정산할 게 없겠죠. 마찬가지로 회사와 아티스트 둘 다 직접 투자 30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서로 정산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달에 또 30억이 음원 수익이 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터파크에서 남은 돈 50억에서 30억이 공제되고 20억이 남게 되고요. 회사와는 정산할 게 없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견 차이가 있죠. 회사에서는 간접 투자 30억도 투자금이니까 아티스트에게 정산해 줄 수 없다. 아티스트는 간접 투자 30억은 인정할 수 없으니 이 30억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줘야 된다. 일단 이 두 번째 달 거는 제외해두고요. 세 번째 달에 또 30억의 음원 수익이 났어요. 인터파크에는 남은 돈이 20억. 그러면 10억 원이 초과가 됐죠. 이 제작사 A에 초과된 10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제작사와 아티스트 간에 여기서는 이견 차이가 없죠. 총 투자금 60억 이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세 번째 달에 음원 수익금인 30억에서 7대 3으로 계산을 해서 9억 원을 아티스트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계속해서 제작사는 아티스트에게 정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달 30억, 제작사에서 아티스트에게 정산해줘야 되는 9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의견 차이거든요.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 아이돌 보통 수명이 이제 7년이라고들 합니다. 계약 기간이 7년까지니까. 잘 되는 아이돌의 경우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 정산받을 수 있는 시점이 빨라야 3년이고요. 5년 정도입니다. 내가 수익을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나 채 4년이 안 돼요. 지금 피프티 같은 경우는 사실 6년 이상의 어떻게 보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얻은 상황에서 꼭 이 부분을 문제 삼아야 했을까?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9억 원, 이 수익을 문제 삼아야 했을까? 그리고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의 장점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요청에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팀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이런 시스템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 항목과 간접 투자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직접 투자로 당연히 구분되는 음반 제작 비용이라든가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간접 투자 항목은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월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아이돌을 준비하면서 숙소를 월세 150짜리를 준비를 해뒀었는데 그 아이돌 팀이 이제 숙소를 가보고 멤버 한 명이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숙소를 월세 250짜리로 옮기게 됐어요. 이제 이 경우에
월세 150에서 250으로 지출이 늘어났고, 그리고 기존에 먼저 준비해뒀던 숙소에 대한 뭐 이사 비용이라든가 중개 수수료 이런 비용들은 또 지출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그리고 가장 아이돌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멤버가 4명이다. 그러면 3명은 성형수술을 했어요. 근데 1명은 회사에서 봤을 때 성형수술을 안 한 게 더 이쁜 거예요.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다음날 부모님이 찾아옵니다. 왜 내 자식만 차별하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돌은 아니지만 요즘에 싱어송라이터,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채널들을 운영하는 가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는 뮤직비디오가 결국에는 홍보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안 찍어도 되니까 차라리 그 비용을 우리 집에 있는 내 스튜디오를 꾸미는데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회사가 원치 않지만 아티스트의 요청으로 인해서 발생된 지출은 과연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는 직접 투자인가? 간접 투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회사와 아티스트가 서로 협의해서 정할 부분이지 표준계약서에서 이거는 직접 투자, 저거는 간접 투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사에 이제 들어가는 아티스트, 신인 아티스트나 또 신인 아티스트의 부모님, 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셔서 회사에 오시면 계약서를 이제 주고받으면 이게 표준계약서냐, 이런 부분은 수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표준계약서를 왜 수정하냐, 표준계약서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기치려는 거 아니냐 라고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표준계약서 내에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장 계약기간 7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관련 이런 인권 관련된 거는 계약서 내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계약서라는 거는 양자가 협의된 내용을 서류에 작성을 하는 거지 누가 어디서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 안에서 의문점이나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전화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꼭 오해하지 마시고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소송을 가게 되면 판사님께서 이런 계약상 하나하나가 일반적인 그 내용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다른 회사의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다른 친한 기획사에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표준계약서가 나온 후에는 이 표준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계약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때는 잘 알지 못했고 강압적인 분위기여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판결에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질 수 있다. 이제 계속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제작사에 조금 미리 좀 안내를 좀 드리면 표준계약서에서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 중에 법정소송으로 가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이후에라도 아티스트에게 추가로 안내를 하고 또는 확인을 받는 서류 과정을 해놔야 나중에 법정소송 가서도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안내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피프티 건으로 사실 많이 두각이 되는 게 이제 템퍼링인데요. 사실 템퍼링 같은 경우는 없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템퍼링을 시도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중국 자본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아티스트나 기업 가치가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30억, 40억, 50억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사실 많이 흔들리고 실제로 인수되기도 하고 투자회사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한동안은 있었는데 그 중국 자본이 끊기면서 사실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사실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템퍼링은 서서히 스며듭니다. 보통 그 멤버의 부모님의 지인 중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위험인물 1순위입니다. 템퍼링이 왜 발생되는지 예전에 한번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이돌은 이제 숙소 생활을 하잖아요.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는데 이제 멤버들이 힘들 때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또 집에 왔을 때 이런 부분 힘들다, 저런 부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부모님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하는 말이 있죠. 아, 나 힘들어. 그만 얘기할래.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고
궁금한 거죠. 아,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까?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나? 그러면 그때 이제 찾아가는 게 아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일을 하는 분입니다. 이제 물어보면 그분은 어느 정도 이 세계에 이제 일을 아시기 때문에 앞뒤 설명부터 뭐 회사 입장, 아티스트 입장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하고 마음을 놓고 이분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상담하고 얘기 듣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인분도 사실 큰 욕심이나 악의가 없습니다. 정말 아는 선 안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인기가 오르게 되면 이 지인분도 사실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달라져요. 너 아는 아이돌 멤버 인기 많더라, 요즘에 돈 엄청 벌겠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도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고민 상담을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던 거에서 조금 대답이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 이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답을 주시던 분인데 이제 그분도 의문을 남기니까 이제 더 불안해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어느 정도 인기 스타가 되고 나면 지인분도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어떤 대단한 분이 있는데 누구한테 큰 투자를 받아서 지금 회사를 세팅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 누가 들어올 거고, 지금 이제 내가 얘기를 좀 하면 아이돌 팀도 관심 있어 한다. 그래서 계약금은 뭐 얼마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냐? 살짝 던지죠. 부모님은 자녀분한테는 뭔가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듣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 말을 믿고 사실 따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만나는 게 바로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나 있어요. 보통 그 상황에서 만나는 변호사는 계약서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고 이 계약서는 아티스트가 불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다. 소송을 가면 무조건 이긴다. 설득을 합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이 지인분이 100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이 투자자로부터 100억을 받았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120억, 130억 아니면 150억 정도를 받기로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중간에 가로채려는 금액이 있고요. 중간에 지인이나 어떤 브로커가 작곡가라든가 프로듀서면 이런 딜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팀이 옮겨서 제작되는 앨범의 작사 작곡이나 이런 저작권에 꼭 나를 몇 프로 지분을 넣어야 된다. 이런 조건 같은 것도 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정말 중간에 이익도 하나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투자사에서 100억, 120억, 150억을 들여서 누군가를 영입했다. 이 팀을 대하는 건 정말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발탁해서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간적인 어떤 교류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보는 관점은 내가 투자한 비용을 최대한 다시 걷어올 수 있는 그 뒤에 어떤 처우는 안 겪어봐도 알겠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하시잖아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주변에 연예계 쪽 일을 하는 분도 안 계시고 사실 이런 세부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 쪽 같은 경우는 연예 제작자 협회,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 연기자 같은 경우에는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싱어송라이터나 밴드 같은 경우는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들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괜히 혼자 고민하시고 자녀분의 평생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결정이니까 협회와 상담해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제작사 대표와 걸그룹 간의 이제 예시만 좀 들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너무 다양한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모든 예시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멤버들 중에서 도벽이 있는, 또 스텝 중에서도 그렇겠죠. 스텝 중에서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멤버들 간의 폭행 많이 이제 겪었잖아요. 얼굴은 너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겉모습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회사나 스텝에서는 알기 어렵고요. 하나는 멤버 한 명이 연습실에다가 이제 옷을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옷을 봤더니 그 옷이 칼로 이제 난도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멤버는 그 옷을 보고 앞으로 연습실에 올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범인이 누군지 잡힐 때까지는 여기 연습실에 못 오겠다. 근데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분명히 내 앞에서 모두가 다 웃고 나한테 칭찬만 했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나한테 누군가는 해코지 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CCTV가 없으면 누군지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외에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CCTV는 꼭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경우의 수도 많고 복잡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자 별도 법인을 만드는 경우는 유리병이 있어요. 여기에 파란색 물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빨간색 물을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나중에 빨간색 물만 빼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에 아티스트가 있다거나 수익이 발생되는 IP가 있다거나 그 회사가 운영해오는 자산 가치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라는 거는 투자에 따라서 지분이 나눠지기도 하고 또 수익을 나누고 회계상으로 이게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별다른 욕심 없이 지금의 회사에서 아티스트 한 명씩 늘려가는 구조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기존의 사업자로 계속 운영이 되지만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투자도 계속해서 받아서 이 회사를 결국에는 주식 상장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회계상의 이유에서라도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고 운영이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법인명이 바뀌는데 대표는 그대로라던가 아니면 어느 회사 안에 다회사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라던가 그런 경우는 이 회계상에 엉키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거는 세부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구조상으로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적인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와 아티스트 간에 일어나고 있는 계약 분쟁 사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대중음악 산업 발전 세미나를 열고요. 계약 분쟁 사례라든가 아티스트나 회사에서 서로 입장 차이 요구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요.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토론자들이 앞에 나와서 토론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발언권을 얻고 서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이제 변호사님도 모시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에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그 자리에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 내용에 있는 링크로 참석 신청해 주시면 많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해 주셔야 참석이 가능하시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 PPT 멤버분들이나 가족분들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계실 겁니다. 경우들을 많이 봐온 사람으로서 그냥 좀 말씀을 그냥 드리면요. 보통 이제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할 때는 가처분이 인용될 정도의 문제 사안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기각이 된 거는 과연 변호사가 그거를 몰랐을까? 이 외에는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기각이 되고 다시 항고를 하려면 기존에 기각된 내용 외의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료들이나 기존 내용 그대로 하게 되면 그냥 바로 기각돼요.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 지금 있느냐?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어트랙트 측에서는 공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멤버들 측에서는 대부분의 무기가 다 나온 상태고 어트랙트 측에서는 아직 아무 무기도 안 꺼냈습니다. 보통의 소송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 이때까지 있었던 멤버들과의 어떤 일들이라든가 스태프들 증언 이런 게 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멤버들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이긴다, 뭐 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멤버분들이나 가족분들, 멤버가 4명이면 4명 다 강할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그 중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텐데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영상을 사실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분이 보신다면 이제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옆에 있는 누군가는 본안소송 가면 이길 수 있다, 유리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중간에 빠지면 이익 보는 게 없어질 뿐이지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멤버들은 가수가 되는 거를 꿈꾸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부모님은 쉽게 얘기하시겠죠. 가수 안 시킨다, 그냥 가게 하나 차려주고 장사하면 된다 라고 쉽게 말씀하시지만 멤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정 소송 가서 과연 이기면 과연 행복할까? 그게 과연 바라던 길이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2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과연 지금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냥 전홍준 대표님 찾아가서 사과한다고 사실 지금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해결 방법은 전공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
국민들이 다 사실 공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든 TV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유튜브든 간에 어딘가에 나오셔서 사과하시고 몰랐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 미안하다, 내 자식들은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진심으로 좀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자녀분들에게는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